안녕하세요. 최근부터 캠핑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캠핑 한 서너 번 가본 초보인데 이제 겨울이 와가지고 캠핑은 계속 해야겠고 춥긴 춥고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난로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파세코라는 메이커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이것저것 후기도 읽어보고 하니까 여기 제품이 냄새도 좀 덜 나고 좀 안정적이고 좋다고 해서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제품명은 PKH5100 난로고요. 저는 처음이고요.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사용 설명서 같은 거 많이 있을 텐데 그냥 제가 사용 설명서를 한번 읽어보고 작동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사용은 안 해봤고 내일 또 동계 캠핑을 떠날 텐데 내일 가서 실제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등유는 지금 12,000원치 사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난로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휴대용으로 난로를 생각하시면 이 제품 한 번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이즈가 생각보다 큽니다. 이게 제 차가 렉스턴 스포츠칸인데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뚜껑을 덮지 않은 상태로 그냥 여기에 슬라이딩 커버라는 것만 이제 달아놨거든요. 덮어놨는데 여기 난로를 이렇게 세우면은 거의 딱 맞습니다. 여기 슬라이딩 커버가 아니라 만약에 딱딱한 커버면은 커버가 약간 튀어나올 수도 있어서 안 다칠 수도 있어요. 제 거는 이렇게 천막으로 된 커버여서 얘를 그냥 덮고도 이렇게 조금 괜찮은데 그 정도로 사이즈가 좀 큰 편입니다. 요거 둘레라 그러나 이게 지름이라 그러죠. 이것도 생각보다 좀 큽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제가 상상했던 크기보다는 약간 크다는 거 감안하시고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 요거는 제가 박스를 개봉해서 일단 조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립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손이 지금 좀 난로 위치보다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안 커 보이는데 실제로는 좀 크고 무겁습니다. 요거를 구매하시면 요게 보관할 수 있는 가방도 딸려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등유 이렇게 펌프질을 할 수 있는 요렇게 생긴 거 아시죠? 이걸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것도 서비스로 하나 주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설명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안전에 굉장히 좀 잘못 사용하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꼭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고 사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입한 제품은 PKH5100 파세코 등유 난로입니다. 차례가 나와 있고 이건 너무 건너뛰겠습니다. 각 부 명칭 나와 있습니다. 1번 상판, 2번 핸들, 3번 안전망, 4번 건전지 케이스. 이거는 건전지도 들어갑니다. 5번 유량계, 6번 기름 탱크, 여기에 기름이 들어가고 7번 접판, 8번 여기 안에 이걸 연소통이라고 하는군요. 9번 요게 소화 레바, 10번 심지 조절 손잡이, 11번 주유구 캡, 12번 점화 레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사용자의 안전과 재산상의 손해 등을 막기 위한 내용입니다. 아래 이 내용을 잘 읽고 올바르게 사용해 주세요. 주의사항은 위험, 경고, 주의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 표시사항을 위반할 때 심각한 상해나 사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경고, 표시사항을 위반할 때 심각한 상해나 중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의,
표시사항을 위반할 때 경미한 상해나 제품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표시 내용은 뭐 이렇게 되면 금지를 나타내고, 뭐 느낌표가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네, 위험, 요거는 잘못 쓰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거. 사용 연료, 반드시 실내용 등유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불량 등유나 휘발유 등은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화재 및 기부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반드시 등유, 주의, 불량 등유란 불순 등유, 등유 이외의 다른 기름, 휘발유, 신나, 식용유, 경유, 기계유 등이 조금이라도 섞인 등유, 물이나 먼지 등이 섞인 등유, 이런 걸 불량 등유라고 하고, 변질 등유, 지난해 사용하다 남은 등유, 장기간 동안 직사광선을 받은 등유 또는 온도가 높은 장소에서 보관된 등유, 특히 심하게 변질된 등유는 투명도가 낮아지고 황색을 띠며 신듯한 냄새가 남. 제가 오늘 12,000원치 사봤는데 투명하더라고요. 진짜 등유 투명. 휘발유는 약간 노란빛을 띠고 등유는 투명합니다. 불량 등유 식별 방법, 투명 유리잔에 등유를 3분의 1가량 채워주십시오. 이때 상하층이 생기면 물이 섞인 등유입니다. 층이 생기지 않으면 깨끗한 물을 등유량만큼 잔에 붓고 잔 뒤에 흰 종이를 대어 주십시오. 물과 등유와 서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투명하면 깨끗한 등유이며, 물과 등유의 색깔이 다르고 이물질이 보이면 불량 등유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깨끗한 등유를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의사항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번 등유의 보관. 등유는 반드시 화기, 빗물, 먼지, 고온 및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휘발유 등과 같이 보관하지 마십시오. 잘못하여 바뀌어 사용하면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이거는 또 그럴 수도 있는 게, 제가 발전기도 구입을 했거든요. 발전기 원료가 이거 휘발유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을 좀 구별이 되도록 좀 모양이 다른 걸로 구입을 했습니다. 등유통은 좀 작은 걸로 사고, 휘발유통은 소위 말하는 말통이라는 거, 그거 샀고, 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급유, 반드시 난로를 소화시킨 다음에 급유를 하여 주십시오. 흘려진 등유는 깨끗이 닦아 주십시오. 급유 막에는 확실하게 잠그어 주십시오. 냄새 및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사용하는 장소, 1.5m 이상, 1.5m 이상. 그 높이 부분도 1.5m 이상 띄우고, 이거 벽 부분과도 1.5m 이상 띄우라고 합니다. 난로는 좌측 그림에서 지시하는 범위 안에 가연성 장해물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십시오. 특수한 용도, 온실, 양장실 등 사람이 없는 장소 사용, 아주 좁은 장소에 넣어서 사용, 난로를 개조하여 딴 목적으로 사용은 하지 마십시오. 특수한 용도로는 쓰지 말라고 합니다. 불안정한 물건을 올려놓은 선반 밑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경사진 장소나 진동이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동 안전 소화 장치가 잘못 작동하는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커튼이나 불에 타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난로를 벽이나 출입문 가까이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너무 좁은 방, 2m에서 3m 이하의 크기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가 캠핑을 가면 천막 사이즈가 3m, 3m인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3m, 3m짜리 철제 천막을 하나 샀습니다. 다른 분들은 텐트를 사실 텐데 저는 그냥 천막을 샀습니다. 주의사항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출입이 많은 통로나 바람이 부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직사광선을 받는 장소나 온도가 높은 곳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30도 이상의 실내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상연소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30도 이상 높은 고온에서 난로를 켤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쓰지 말라고 합니다. 사용 중 주의사항, 정상 연소하는가를 확인하십시오. 심지가 너무 올라왔거나 연소통의 안착이 잘못되면 이상 연소가 됩니다.
사용 중에는 때때로 환기시켜 신선한 공기를 보충하여 주십시오. 1시간에 1, 2회 정도 환기를 하라고 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불완전 연소가 되어 일산화탄소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텐트 안에서 주무시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캠핑 하시는 분이 사망했다는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가연성 물질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연소 중에 난로 위나 근처에 타기 쉬운 물건을 두지 마십시오. 뭐 이런 거는 상식이니까. 좌측 그림의 연소통 부위는 고온이므로 접촉하면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연소 중에는 운반하지 마십시오.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난로를 이동할 때는 소화시키고 경사지지 않게 하여 운반하여 주십시오. 경사지게 운반하면 연료가 넘치거나 기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게 됩니다. 만약 이상연소가 일어나거나 긴급한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긴급 소화장치를 눌러 소화시켜 주십시오. 주의사항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흡연하면서 꽁초나 담뱃재를 난로 몸체에 넣지 말아 주십시오. 난로를 기울이거나 넘어뜨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외출 혹은 취침 시에는 반드시 불이 완전히 꺼졌는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어린아이나 신체 부자유한 사람들만 있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 있고 뜯어보면 종이 패드 이거 박스 개봉할 때 이제 이거 붙여져 있는데 버리시면 될 것 같고, 요걸 급유 펌프라고 하는구나. 요것도 들어있고, 건전지도 2개 들어있고요. 요 사이에 요 스티로폼이 이렇게 딱 끼워져 있는데 빼시면 되고, 보관용 가방 들어있고, 박스, 이렇게 구성품이 있습니다. 사용 방법, 사용 전의 준비. 네, 여기 박스를 개봉하시면 여기 사이에 스티로폼이 하나 껴있거든요. 스티로폼. 요거 빼셔야 되니까 운반용 손잡이를 좌우로 당겨 빼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상판 분리하시면 여기 하부 패드, 뭐 종이로 이렇게 패드도 하나 껴놨고 여기 스티로폼 하나 껴놨거든요. 요거 빼시는 작업입니다. 상판을 드러내고 연소통 보호용 스티로폼을 제거한 후 연소통을 드러내어 주십시오. 연소통 하부 보호용 스티로폼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 하부 패드하고 스티로폼 뺀 다음에는 연소통을 심지통 위에 바르게 올려놓고 상판 측면의 구멍과 안전망 구멍이 일치하도록 하여 운반용 손잡이를 좌우로 당기면서 끼워 맞추십시오. 그리고 연소통의 손잡이가 앞으로 정면쪽으로 오도록 하여 돌려놓고 손잡이를 좌우로 흔들어 심지통 위에 바르게 놓이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품의 뒤쪽에 있는 건전지 케이스 뚜껑을 열고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을 확인하여 끼우고 뚜껑을 닫아 주십시오. 이제 조립이 모두 끝났습니다. 포장재는 포장 상자에 넣어 난로를 장기간 보관할 때 쓸 수 있도록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아이고, 저는 다 버렸는데 뭐 보관할 때 포장재까지 같이 해서 보관하라고 합니다. 급유, 급유 여부 확인. 사용 연료, 연료는 반드시 실내용 등유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급유 요령, 연소 중에는 절대로 급유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소화시킨 후 급유하여 주십시오. 급유 마개를 열어 주십시오. 급유 펌프를 사용하여 연료 탱크에 등유를 급유하여 주십시오. 유량계의 F까지만 급유하여 주시고 적색 표시부 이상은 급유하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유 중에 흘려진 등유는 반드시 깨끗하게 닦아 주십시오. 화재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유 후 마개는 반드시 확실하게 잠그어 주십시오. 자동 안전 소화장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동 안전 소화장치는 사고로 인하여 난로가 넘어지거나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을 때 작동하여 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꺼주는 장치입니다. 평상시에는 뭐 이렇게 있다가 얘가 뭐 하면은 이렇게 얘가 이렇게 변하면서 뭐가 작동을 하나 봅니다. 수평추가 진동 충격을 감지해서 쓰러지면 추 받침이 레버를 압축하게 되고 그에 의해 소화기어의 물림장치가 풀어지며 동시에 심지 조절 스프링도 풀려 그 힘에 의해서 심지가 급히 내려가 소화가 됩니다. 뭐 이런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점화. 처음 급유할 때나 심지의 교환, 심지의 손질 등으로 인해 재급유할 때는 급유 후 30분 정도 기다려 주십시오. 네, 이런 거는 설명서 꼭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설명서 안 읽고 이제 급유했다가 불 안 붙는다고 막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지에 등유가 충분히 스며들어야 점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좀 꼼꼼히 읽어보시고 작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 점화의 경우 심지 조절 손잡이. 심지 조절 손잡이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심지를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고, 점화 레버를 아래로 눌러서 점화하여 주십시오. 점화 후 연소통이 바르게 놓아졌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고, 네, 성냥 점화의 경우 점화 레버 성냥으로 붙여도 되고 뭐 자동 점화 해도 되고 두 가지 다 써도 되나 봅니다. 점화 레버를 아래로 누른 후 점화하여 주십시오. 이때 점화제, 성냥 종이 등의 찌꺼기가 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불꽃이 조절. 여기 소화 레버가 옆에 있고, 네. 이거는 과대염, 정상염, 뭐 과소염, 뭐 이렇다고 합니다. 점화 후 약 15분 정도가 지나면 연소가 안정됩니다. 이때 부분적으로 긴 불꽃이 있거나 불꽃의 상태가 그림의 과대염과 같을 때는 연소통 손잡이를 잡고 연소통을 좌우로 2, 3秒 가볍게 흔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과대염 상태와 같으면 심지를 조금 낮춰서 정상염 상태로 조절하여 주십시오. 네, 이게 제가 써보질 않아가지고 지금 한번 써봐야 될 텐데, 한번 써보고 나중에 또 어떻게 하는지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지 조절 손잡이, 얘가 심지 조절 손잡이고, 네, 이렇게 조절하면 된다고 합니다. 주의! 방열망 전체가 완전히 적열되지 않아도 불량이 아니므로 안심하십시오. 반드시 정상 연소 상태에서 사용하십시오. 과소염 상태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상 연소 및 냄새의 원인이 되며 심지에 타르가 심하게 끼어 심지가 내려가지 않는 원인이 됩니다. 불꽃의 상태는 실온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가 있으므로 가끔 확인하여 주십시오. 1시간에 1회, 2회 정도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환기시켜 주십시오.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사용 시는 가스 중독의 위험이 있습니다. 네, 소화입니다. 여기 이렇게 생긴 게 소화 레버고, 소화 레버 손잡이를 눌러서 소화시켜 주십시오. 이때 소화되면서 그름이 나는 수가 있으나 고장은 아닙니다. 불이 완전히 소화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심지의 상단부가 타르에 끼면 상단부에 타르가 끼면 소화 레버를 눌러도 심지가 완전히 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구를 누르거나 흔들거나 경사지게 하여 충격을 가하여 소화시키지 마십시오. 일단 소화시킬 때는 요 소화 레버를 누리는 거고요. 평상시 점검입니다. 항상 쾌적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평상시 점검 및 손질과 고장시 조견표에 의해서 때때로 점검하여 다음의 부품이 고장시는 부품 교환 방법을 참조하여 실시하여 주십시오. 점검과 손질의 위치 및 처리 방법입니다. 부품 교환은 구입하신 대리점이나 파세코 서비스 센터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점검 위치, 작동 확인, 깔판을 잡고 강제 진동, 점검 주기 2개월에 1회, 점검의 포인트, 심지가 완전히 내려간다. 처리 방법, 심지가 내려가지 않으면 아래의 감진부, 작동부, 소화부를 점검 처리한다. 감진부, 수평추 주변 2개월에 1회 정도 점검하고 오물, 먼지 등 이물질 부착, 노무 유무 확인하고요. 처리 방법은 수평추를 위로 당겨서 주변을 깨끗한 천으로 닦아준다. 안전 소화장치를 교환한다. 작동부, 레바, 소화 기어, 심지 조절 스프링
2개월에 1회 정도 점검하고 오물, 먼지 등 이물질 부착, 기어의 마모, 노구 유무 등을 확인하고 깨끗한 천으로 닦아내고요. 마모, 변형, 녹이 심할 때는 교환한다. 소화부, 심지 외통, 심지 안, 내통 모두 2개월에 1회 정도 점검을 하고 심지 끝부분의 타르 유무, 심지 끝의 형상 이런 거를 확인하는데 처리 방법은 타르가 끼어 있을 때는 심지 청소 방법에 의해 실시하고요. 심지 청소를 해도 효과가 없을 때는 심지를 교환합니다. 그리고 심지 외통, 심지 안 내통 윗부분과 작은 구멍의 타르 가루 유무 반드시 심지를 내리고 드라이버, 솔, 핀 등으로 타르와 먼지를 제거한다. 연소통은 1개월에 2회, 좀 더 자주 해야 되네요. 1개월에 2회 작은 구멍에 있는 먼지 그름 제거, 솔로 먼지 그름의 부착물을 제거한다.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연료탱크 접한 1개월에 2회 쏟아진 등유와 먼지의 유무, 등유 누설의 점검, 그리고 흘린 등유와 먼지를 건조한 천으로 제거하고요. 등유 누설 부품은 교환합니다. 그리고 유량계 이것도 한 달에 2번 정도 급유할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보고요. 작동하지 않는 것은 교환하고요. 심지 외통 아랫부분 한 달에 2번 정도 등유가 수며 나오거나 등유 누설 유무를 확인하고 등유를 닦아내고 너트 4개를 꼭 조인다. 효과가 없으면 패킹을 교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의 점검 및 청소 방법입니다. 심지의 청소, 심지가 연소하면서 오염된 것 클리닝입니다. 심지의 청소가 필요한 시기, 심지에 타르가 많이 부착되었을 경우, 그리고 심지를 최대로 올려도 정상 불꽃 상태가 되지 않는 경우, 심지 조절 손잡이의 회전이 무겁게 느껴질 경우, 자동 안전 소화 장치가 작동되어도 요연하게 심지가 내려가지 않는 경우, 연소 중 냄새가 격증하는 경우입니다. 심지의 청소 방법. 심지 청소 중에는 냄새가 나므로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 실시하십시오. 기름 탱크 내의 기름을 모두 제거한 후 심지를 최대로 올려 점화하여 주십시오. 불꽃이 자연히 꺼질 때까지 불꽃이 줄어들고부터 약 90분간 연소를 계속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심지의 불꽃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방치하십시오. 도중에 급유하거나 심지를 내리거나 연소통을 들어 올리면 심지의 타르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심지 청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심지를 내리고 기름 탱크에 급유하고 약 30분간 기다려서 심지에 등유가 충분히 흡입된 후 사용하십시오. 심지를 완전 다 태우는 모양입니다. 심지 청소하는 방법은 불이 자연적으로 꺼질 때까지 연소를 90분 연소 계속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혹시 연소 중에 심지 청소가 필요한 경우는 불을 일단 끄고 소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기름 탱크 내의 기름을 똑같이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요. 점화하여 위에 기록한 심지 청소 방법 2에 따라 실시하십시오. 같은 방법이네요. 어쨌든 불꽃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방치하여도 심지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특수 유리 심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회 정도 심지 청소 클리닝을 시켜주면 항상 쾌적한 난방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심지 청소를. 새로운 심지로 교환해야 할 사항은 심지의 끝부분의 요철이 심한 경우, 그리고 심지 청소를 실시해도 효과가 없을 경우, 변질이 심한 등유에 의하여 타르가 끼었을 때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심지 교환은 13페이지에 따라 합니다. 이게 심지가 이렇게 끝이 요철이 심한 경우는 교환을 하라고 합니다. 수리를 의뢰하기 전에 고장시 조견표라는 게 있습니다. 난로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다음의 표에 따라 점검 처리하시고, 잘 모르거나 처치 곤란한 경우는 구입한 대리점이나 서비스 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이거 확인하시고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품 교환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심지 교환 방법. 심지 교환은 구입하신 대리점 또는 서비스 센터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의사항. 심지는 반드시 기구에 적합 시험 합격품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심지는 PKH 5000B, PKH 5100 타입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유사품의 사용은 심지 작동 불량 및 불안전 연소의 원인이 됩니다. 심지를 잡아당기거나 오염된 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연소 불량, 소화 불량의 원인이 되므로 위험합니다. 심지를 잡아당기면 유리 사부가 빠져서 정상 연소가 될 수 없습니다. 심지 교환하는 방법 나와 있습니다. 소화 레버를 눌러서 소화시켜 주십시오.
스토브 몸통을 기름 탱크에 고정하고 있는 두 개의 고정용 나사를 십자 드라이버로 풀어주세요. 그리고 안전망을 잡고 위로 똑바로 들어 올려 주십시오. 이때 연소통이 밑으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심지 조절 손잡이, 몸체 조립을 분해하십시오. 심지 조절 손잡이를 앞으로 당겨 빼십시오. 이렇게 떡 뽑고 나서 몸체 조립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고 들어 올리면서 분해하십시오. 나비너트 4개의 나비너트를 풀어서 심지 조절기를 조심스럽게 드러냅니다. 이때 등유가 많이 흘러내리면 그릇에 받아 주십시오. 심지 조절기를 거꾸로 놓은 채 심지 덮개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 후 위로 당겨 뽑아 주십시오. 심지 핀 3개를 심지 홀에서 분리시킨 후 심지를 벗겨내세요. 등유를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기름 탱크 내에 남아있는 등유를 뽑아내고 깨끗한 등유로 헹구어 씻어내고 다시 한번 등유를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불량 등유가 남아있으면 심지를 교환해도 연소 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등유도 좀 깨끗한 걸로 이렇게 계속 써야 된다고 합니다. 먼저 심지핀 3개의 소를 심지 홀에서 조립시킨 후 심지 침이 완전히 밀착되도록 상하 좌우 사방을 눌러 주십시오. 심지 홀더에 심지를 완전히 밀착시킨 후 심지 외통 내측 홀 3개소에 심지핀을 맞추어 완전히 밀착되도록 상하 좌우 사방을 눌러 주십시오. 심지가 접혀서 조립이 잘 되지 않거나 심지핀이 홀에 끼워지지 않았을 시 조립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 조절기를 다시 뒤집어 심지 덮개를 끼워주세요. 심지 조절 손잡이를 최대로 한 후 긴급 소화용 손잡이를 아래로 내릴 때 심지가 제대로 내려가는지 2-3회 반복 확인해 보세요. 심지를 올린 채로 탱크에 심지 조절기를 조립한 후 나비너트로 고정시켜 주세요. 이거는 그냥 서비스 센터에 맡겨야 될 것 같은데요. 읽어봐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품을 잊고 조립하거나 불충분하게 조임질하는 것은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십시오. 네, 직접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되고 아니면 서비스 센터에 맡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14번 틈 좌우 편심 1mm 이하를 조정하십시오. 심지의 상하 운동하는 틈, 심지 안 내통과 심지 외통의 간격은 균일하게 되도록 너트 4개를 대각 방향으로 조금씩 조여 들어가면서 조정 후 확실히 최후로 조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자동 안전 소화 장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심지 조절 손잡이를 회전시켰을 때 무겁게 움직이거나 자동 안전 소화 장치가 정확하게 작동되지 않으면 심지 외통이 편심되어 조립되어 있거나 심지가 접혀 있거나 심지 홀더에 밀착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9에서 13번 순서에 의해 다시 조립하십시오. 심지를 최대로 하였을 때 심지 높이 10mm가 균일한지 확인해 주시고 심지 끝단이 흐트러져 있으면 가위로 손질하세요. 심지 조절 손잡이를 최대로 올린 후 긴급 소화 장치로 소화시켰을 때 심지가 완전히 내려가는지 2-3회 확인하세요. 이상이 없으면 분해의 역순으로 조립하여 주세요. 그리고 급유하여 주십시오. 기름 탱크에 급유 후 약 30분간 기다렸다가 점화하여 주십시오. 보관 방법도 따로 있습니다. 보관 방법. 장기간 보관할 때는 다음의 요령에 따라 손질하십시오. 탱크 내의 등유를 전부 제거하고 내부에 먼지나 수분이 남지 않게 깨끗한 등유로 헹구어 내십시오. 심지 청소를 하여 연료 탱크 내의 등유를 완전히 태워버리고 심지를 내려주십시오. 다음 계절에 대비하여 각 부분을 점검하여 나쁜 부분은 포장 전에 수리하여 주십시오. 난로를 포장 상자에 넣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등유는 다음 계절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치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만약 그 등유를 다음 계절에 사용하면 변질되어 심지 작동이 나빠지고 연소 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꼭 등유를 보관하시려면 등유를 반드시 화기, 빗물, 먼지, 고온 및 직사광선이 없는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용기는 내부에 내식 처리가 된 금속통이 적합하고 플라스틱 용구에는 절대 보관하지 마십시오. 플라스틱 통에는 등유를 보관하지 말라고 하네요. 연료 탱크에 있는 등유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료 탱크의 등유를 빼 주십시오. 유량계의 지침이 2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소량의 등유 약 0.5리터 남아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급유 펌프 연료 탱크를 우측 앞으로 조금 경사지게 하면서 기름을 빼 주십시오. 아직 소량의 등유가 남아있으면 한 번 뒤로 기울였다 다시 이항의 방법으로 등유를 빼 주십시오. 급유 펌프 연료 탱크를 얘를 조금 기울였다가 이런 식으로 고장 이상의 파악 및 처치 방법입니다. 만약 사고가 일어났을 때, 잘못하여 쓰러졌을 때 곧 일으켜 세우고 소화 레바를 눌러 소화시켜 주시고 흘려진 등유를 마른 헝겊으로 닦아 주십시오. 마른 헝겊으로 불꽃이 크게 되는 이상연소를 일으킬 경우 소화 레바를 눌러 소화시키고 근처의 타기 쉬운 물건을 제거하십시오. 이상의 처리를 하여도 불꽃이 크게 되어 기구 전체에 불이 붙는 경우 소화기, 모래 등으로 꺼주십시오. 소화기나 모래, 그리고 혹시 소화기나 모래가 없을 경우 모포, 면, 이불 등을 난로 위에 완전히 덮고 그 위에 많은 물을 끼얹어 주십시오. 폐가전제품에 대하여 파세코 제품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품 수명이 다 되어 폐기할 경우 부품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재활용 마크 및 재질 표시 마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합성 수지 부품의 재료 구별을 용이하게 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업자 등이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마크입니다. 파세코는 지구 환경 보전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경영 활동을 전개하며 전 임직원은 각자의 활동 분야에서 환경 보전을 앞장서서 실천합니다. 소화기 비치 및 사용 방법입니다. 소화기 비치가 왜 필요한가? 소화기는 방화 혹은 실화의 초기 단계에 가장 효과적인 진화 도구입니다. 요사시에 대비하여 가정마다 소화기를 꼭 비치해 둡시다. 도시교통의 복잡으로 소방차 출동이 늦어질 때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소화기 사용 방법. 안전핀을 뽑으세요. 호스를 불이 타고 있는 곳으로 향해 주세요. 손잡이를 움켜 쥐고 분사합니다. 이 제품의 제품 규격 알아보겠습니다. 기름난로이고요. 등유. 저희 거는 PKH 5100이라는 제품이고 심지식 자연 통기형 100등유입니다. 실내용 등유. 발열량은 5.1kW. 시간당 0.5리터 연료 소비한다고 하고 탱크 용량은 7리터니까 14시간 연소 가능할 것 같고 외형 치수 높이가 590, 폭 446. 이거 생각보다 사이즈가 좀 큽니다. 제품 중량 10kg. 그리고 보통 통심지라고 돼 있고 호칭 치수는 이게 지름인가 116에 두께 3mm 같습니다. 소화 방식은 추에 의한 심지하 강하식 소화 방식이고 점화 방식 자동 점화입니다. 난방 면적 29제곱미터니까 한 8.7평 정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8.7평. 제품 보증서도 있고 뚜껑이 이렇게 박스를 열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고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큽니다. 난로가 예상했던 것보다 크네요. 이걸 들고 다닐 수 있으려나?
이것도 사은품으로 왔고, 얘는 가방인 것 같습니다. 가방. 펴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크네요, 가방도. 건전지도 들어가고, 손잡이도 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 끼워져 있는 걸 이렇게 뺍니다. 빼면 사이즈가 이 정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도 있고, PKH 5000 사용 연료 100 등유.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용 연료는 등유. 커, 생각보다. 손 사이즈가 이렇게 보니까 별로 안 커 보이는데 생각보다는 좀 큰 느낌입니다. 여기 밑에 스티로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빼시고. 측면의 구멍과 구멍을 일치시킨 다음에